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새 식구 박재정 씨 네. 한번 제대로 환영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식구, 새로운 MC 박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좀 많이 긴장인 것 같아요. 네, 제 인생 첫 MC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날 측면에 있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어때요? 올라오니까 센터에 앉은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아니 잘- 뭐야 이게? 정말 떨리니까 그런가 봐요. 네, 많이 떨립니다. 네. 아니 원래 재정 씨가 장난기가 많아요. 되게 네. 장난기가 많고 이런 사람인데 저기 앉혀라니까 거의 진짜 로봇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굉장히- 되게 저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네. 장난 아니게 떨립니다. 네, 재정 씨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취향 저격 기업 어딘지 재정 씨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중동의 신화를 간직한 동부그룹입니다. 1969년 자본금 2,500만 원과 직원 단 2명의 미륜건설을 시작으로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작게 좀. 70년대 초반 중동 건설 시장에 선발 기업으로 진출해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 당시 벌었던 외화 수익금으로 철강과 비료, 물류, 금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오늘날 동부그룹의 기초를 다졌고 2000년도엔 국내 10대 그룹에 진출, 현재 보험과 증권, 전자와 IT 등 차세대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또 한 번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사명을 동부에서 DB그룹으로 바꿔 새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부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좀 재정 씨는 동부그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동부하면 사실 보험이 보험 생각이 많이 나고 드셨나요? 저도 동부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최근에 해지를 했고요. 아니 없었던 거 지어내지 마요 재정 씨. 진짜요? MSG 느낌이 나는데. 약간 지금 처음 한다고 뭔가 계속 지어내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해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보험이었어요? 그 암보험 같은 거, 생명 같은 거 그런 거. 그 부모님이 들어주신 건데 아. 최근에 전화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동부하면 고속버스 아닙니까? 제 예전에 결혼 전에 여자친구가 원주 살았는데 그 강원도 갈 때는 동부고속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혼 전에 여자친구가 지금의 그분. 아니다 왜? 동부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좀 최고 강한 것 같아요. 네. 광고를 그쪽으로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약간 또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섬에 막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만큼 좀 믿을 수 있다는 약간 믿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그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전쌤 동부그룹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동부그룹에 관한 검색량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동부그룹이라고 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검색하는 이제 동부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1년간 38만 6,5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나 봐요. 동부화재가 가장 먼저 연관어 1위로 떠올랐고요. 그 외에는 동부증권, 농구팀이죠. 원주동부, 농구, 계열사, 회장, 김준기. 요즘 김준기 회장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연관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부그룹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쌤? 최근에 이제 그룹 공채가 있었는데요. 동부는 크게 이제 금융권과 그다음에 동부 반도체, 하이텍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채용을 할 때는 영업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꺼번에 뽑을 때가 있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 화재도 개인 영업, 법인 영업 이렇게 나뉘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신사업 그리고 보상 관리, 언더라이팅 파트까지 좀 아주 세부적으로 공채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금융권 보험사들이 보험점 말고도요. 동부 저축은행이다 또는 동부 캐피탈, 그다음에 동부 증권도 채용이 있었고요. 네. 이공계대생들 입장에서 요즘 반도체 사업이 아주 좋고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동부 하이텍이 요즘 실적도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 하이텍에서 R&D 생산 그리고 시설 환경, 그다음에 주식회사 동부도 따로 이제
공채가 열렸고요. 계열이 분리된 동부 제철 그리고 동부 인천 스틸파크에서도 별도로 따로 이제 채용이 있었고 또 동부 건설도 이제 그룹에서는 빠졌는데 이번에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 공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가 오픈되게 되면 뭐 현대, 삼성, CJ 아주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그 메이저 기업들을 보고 동부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뜨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영훈 학생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 동부 그룹이 이제 좀 학년이 높은 고학년 학생일수록 이 준비를 하면서 동부 그룹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린 학생일수록 뭐 그냥 막연하게 뭐 보험하는 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이폰 고치는 데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그런 특성이 고쳐요, 여기서? 네네 아이폰 그 아이폰 전문 수리를 여기서 맡아서 하는 걸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명하게 고학년과 저학년 좀 차이가 났던 인터뷰였습니다. 네. 네, 동부그룹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지금 2학기 귀엽게 입었네요. 네, 들어서 귀엽죠? 수험생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막내였는데. 서류 합격 소식이 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합격 굉장히 축하드리고 That's great입니다. 근데 좌절하시는 분들 그 좌절 스튜핏이거든요. 자신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하는 자신감 느낌이에요? very important. 따라하는 건 좀 안 됐잖아요. 매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창작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라는 말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써서 근데 그거는 누가 기대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기대를 안 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따라하기 스토피. 가시죠. That's great. 해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요 마크 본 적 있어요? 아 조금 저한테 생소한 것 같아요. 생소해요? 마크 네, 생소해요. 모르더라고요. 어떤 기업? 마크만 보면 잘 모를 거. 네네. 약간 이런 초록색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맞았어요. 아 그쵸. 동부 그룹.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보험사 하면은 좀 유명한 게 실적 위주로 좀 이게 공급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잖아요. 네. 성과 연봉제에 대한 본인 생각 같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영업이랑 조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 스스로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당연스럽게 생각되지 않을까. 저는 네. 양쪽의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핸드폰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아이폰 7 사용하고 어. 있어요. 네. 아이폰. AS 받아보신 적은? 지방에서 받았을 때는 대우전자에서 받았는데 아 진짜요? 네. 대우전자에서 받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동부가 애플이 대우를 대우에서 인수했나요? 네, 인수를 했어요. 아직 네, 애플사가 그래서. 들어오지 않아서 네. 대우에서 네. 대신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거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대우전자는 어떤 그룹 소속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동부그룹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모를 것 네, 같아요. 동부그룹 하면 어떤 그 기업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프로미. 네. 또 동부 화재. 그렇죠. 동부그룹에 스포츠단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특정 종목인데? 농구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런 스포츠 스폰서십을 하는 이유가 이미지 목적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런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 그룹이 네.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구나.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지 않을까요? 화공과 그 취업 깡패로 불리는 화공과. 자 그러면 혹시 이 마크 혹시 본 적 있어요? 학원은 좀 연관은 없을 네. 것 같아요. 어떤 그룹? 동부랑은. 동부 화재. 화이텍 반도체가 이제 화학하고 연관도가 크죠. 선택이 또 있구나. 보험사가 여러 가지 보험사들 있잖아요. 끌리는데 어디예요? 삼성이랑 동부. 일단 삼성은 삼성이고 삼성이라서. 동부는 약간 친숙한 느낌이어서 어른들 중에 보험에 되게 목매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보험 막 10개씩 들고 이런 분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아프신가 막. 오너 리스크 때문에 막 불매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사실 그 피해는 또 밑에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불매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네. 위험한 딜레마죠. 네,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그 대학교 학생분들께서는 취업에 대한 진로가 고민이 네. 굉장히 많으셔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몰랐던 동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 파트를 영상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엔 모래바람이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모래바람이요?
예, 우리 기업 소개할 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부그룹이 중동 신화를 우리 간직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모래바람으로 우리 일으킨 신화가 참 많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으로 일으킨 신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이제 그룹이 모태가 시작된 기업들이 많죠. 뭐 현대도 그러하고요. 동부 같은 경우도 창업주 이제 김준기 회장이 유일하게 제게 남아있던 1세대 창업주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20대 시절에 자본금만 2,500만 원 그리고 직원 2명으로 미륜건설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근데 건설업에서 이제 2,500이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원수가 그렇게 적었으니까 뭐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일머니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건설업들이 이제 수주를 따내서 중동 쪽의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사우디의 주베일 그 해군기지라는 큰 공사를 따내게 됩니다. 네. 그때서부터 그룹의 힘이 점점 커지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이제 확장시켜서 철강, 반도체, 화학, 금융, 건설 곳곳을 이제 넓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83년도에 그 한국 자동차 보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보험업의 근간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신제강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동부 제철 쪽으로 철강업을 더 발전시키게 되고 동부 고속 같은 경우도 이제 동부 익스프레스로 사업을 더 확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동부그룹의 아주 실적이 좋은 데가 이제 반도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있는데 동부 하이텍이 여기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요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유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당시 동부 제철을 계열 분리를 하고요. 2015년도에 또 같은 해 이제 동부 건설 그리고 동부 파만농 이런 기업들을 잇따라 매각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가 네.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최근 다시 좀 분위기를 역전시키면서 알짜 동부 하이텍을 근간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면서 매스컴에 좀 안 좋게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동부도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대기업인데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대기업보다는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열사별로 보면요. 동부화재가 6,200만 원 정도 되고요. 동부대우전자 6,292만 원, 동부하이텍 5,900만 원, 동부건설 5,424만 원, 주식회사 동부 IT 회사인데요. 4,832만 원으로 2017년 10월 기준 자플래닛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쌤 그러면 동부그룹에 입사를 하려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예전에 재학생 중에 앞서 말씀드린 동부 하이텍 영업,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도체 영업이 되겠죠. 석사로 이제 중국 대학원 쪽에서 중국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 학부도 이제 중국에서 학부를 마친 친구예요. 그리고 어학도 이제 중국어는 당연히 되고, 영어도 이제 IH 정도 스피킹 등급을 갖고 있었고, 학점은 좀 높진 않았습니다. 3천만 초반대였는데 동부 하이텍 입사에 성공을 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졸업했던 학생이고, 경영학도이고, 그다음에 학점은 뭐 3.8 정도, 그리고 이제 스피킹은 6급이고 토익은 이제 800대니까 뭐 그다지 높은 스펙은 아닌데요. 동부 CSI에서 이제 손해사정이 사고조사 파트에 입사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도 뭐 당연히 우리나라 이끌어 나가는 주 대기업들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영훈 학생 그 인터뷰할 때도 저도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방송 나가는 10월 말 정도 가보면 취준생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자소서를 많이 냈는데 10월 달에 이제 인적성을 한참 보거든요. 그 인적성 시험을 본 친구들은 그나마 행복한 친구들인데 서류가 다 이제 광탈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하반기가 끝났고 내년 상반기를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까지 공채가 계속 이루어지고 꾸준히 좀 구직 활동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의 해시태그. 짜잔. 예. 샵 압박 면접, 샵 꼬리 물기입니다. 예, 우리 동부화재의 경우 2차 임원 우리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박 질문은 기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답을 할 때도 긴장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꼬리 물기식으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가. 방심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꼬리 되게 어렵죠. 물기식 면접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은 뭐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판단하지만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보험 용어 관련 질문을 A에게 하다 갑자기 B에게 뭐 그거 알고 있는지 또 물어본다든지 A의 답변에 대해서
그럼 부연 설명은 상국 씨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활용합니다. 그래서 경청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순발력, 집중력 다 요구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답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하는 사람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빠르게 지금 현안이라든지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나에게도 이 질문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긴장하고서 듣고 있어야 됩니다. 홍쌤, 이런 꼬리 물기식 면접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면접을 대비할 때 이제 하수들은 그 예상 질문 리스트를 포털에서 찾아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 나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력서와 자소서의 근간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력서에 내가 금융권을 도전하고 보험을 도전하는데 은행 쪽에서 만약에 인턴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누구시는 그러면 제일금융권, 다시 말해 은행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보험사에는 왜 지원했죠? 왜 지원했을까요?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도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그럼 그 질문을 내가 받을 거고, 그럼 본인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면접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일부러 내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 단초를 더 던져놔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유도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반도체에 쓰일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저는 스마트 화분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끊는 거죠. 그럼 면접관은 당연히 스마트 화분 질문을 하고 싶어지겠죠. 스마트 화분 프로젝트는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거죠. 이 친구가 스마트 화분을 던지는 이유는 스마트 화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고 그 대화의 과정들 속에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계속 보낼 수 있는 그 사인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잔. 샵 아이언맨 냉장고, 샵 USB 전자레인지입니다. 예, 동부 우리 대우전자가 획기적인 그 제품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마블의 그 대표적인 캐릭터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그리고 우리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를 적용해 캐릭터 냉장고와 그리고 캠핑용, 그 벽걸이 세탁기, 그리고 USB 충전용 전자레인지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우리 전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트렌드를 살펴보면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캠핑, 그다음에 1인 가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냉장고는 소형 냉장고인데 거기에 이제 마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위쪽에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캐릭터가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핑카용 벅거리가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인데 캠핑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옷 더러워지면은 냇가에서 빨거든요. 네, 뭐 강물에서 빤다든지. 한 달 가나 보죠.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캠핑 가서도 좀 옷을 깨끗하게 빨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에 USB 포트가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엌에서도 빨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네,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바로 꽂아서 충전하시고 USB로 전자레인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아, 진짜요? 전자레인지는 아무래도 출력이 좀 강해야 됩니다. 네, USB로 필요하죠. 돌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웬만하면 집이단 말인데. 어쨌든 이런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 안에 재미라든지 요즘 트렌드가 좀 녹아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안타깝게도 매각 소식이 있던데요. 주인이 없다가 이제 동부에서 인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인수했을 때 조건이 2018년까지 기업 공개를 하고 3년 내에 순자산을 한 1,80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이뤄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매각이 진행이 돼서 최근에 지금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여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뭐 국내 기업들 중에는 대유그룹하고 뭐 현대백화점 그룹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이 더 많아요.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와 그다음에 터키의 베스텔, 그다음에 멕시코의 마베, 뭐 프랑스의 브란트, 중국의 하이얼 뭐 이런 기업들에게 매각이 될 가능성이 조금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MF 때 대우그룹이 저는 유지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전에 대우전자에서 얘기했던 뭐 탱크주의, 그다음에 뭐 공기방울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은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품들이었죠. 그리고 대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국내
국내 내수시장 점유율을 현대보다 더 높였던 네, 그렇죠. 그 정도 레간자나고 할 때 되게 회사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매각이 됐었으니까 대우가 있었으면 또 여러분들 아마 또 인적성 문제집도 한 권 더 풀 수 있었을 거고 저도 뭐 동영상 강의 하나 더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형 돈 벌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나 영어 면접을 할 때 그 유창함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지 그 컨텐츠가 중요한지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걸 꼽자면 컨텐츠나 뭐 이런 것 그 내용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좀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영어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너무 또 심도 깊게 또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어려워하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네. 그다음에 토론 면접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토론 면접을 시키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회사 생활하다 보면 회의를 정말 많이 해요. 그 회의실의 멤버로서 온당하냐, 온당치 못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국 씨 같은 경우에는 온당치 못해 보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상국 씨는 이제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상국 씨가 그다지 상식이 높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참여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참여할 수가 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평균 이상의 참여율을 확보하고 경청하고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도 안 돼요, 제가? 상국 씨는 한참 말이죠. 한참 아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들도 보겠습니다. 학부가 화학교육과여서 취업을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온 케이스인데요. 대학원은 생명과학과에 가깝다 보니까 다른 생명과학과의 석사를 진학한 학생에 비해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화학교육과를 나와서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조금 생명공학과 쪽에 취업을 했을 때 좀 다른 학생에 비해서 불리하지는 않은가요? 학부에서 대학원을 갈 때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학부와 대학원 그 전공이 같은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씩 밀리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저런 생각이 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질문을 준 친구는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네. 내가 석사를 마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때 그냥 바이오 쪽으로 4년 학부 마치고 2년까지 끌어온 친구들 대비 나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화학적인 제조 공정에서 쓸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그 다음에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과정을 같이 알고 있는 점이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우선 석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 나의 경쟁력이 어디가 높을 거냐 이런 식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 형. 네, 우리 또 면접 동부그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훈 씨. 네. 예, 우리 동부그룹, 예, 우리 신화창조로 아주 유명한 우리 회사인데 네. 이제 또 다른 신화창조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 모래바람 황사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1인용 뭐 그 휴대용 공기청정기. 동부 대우전자는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새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또 동부가 건설 쪽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에서 또 그때 모래바람이 일으켰기 때문에 동부 건설도 따로 매각이 됐는데. 우리가 기업에 비해서는 되게 홍보가 좀 작게 돼 있다는 느낌 많이 받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홍보팀이라면 네. 우리 기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어떻게 홍보를 좀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동부그룹이 하고 있는 실적을 내고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좀 덜 유명해진 것 같아서 기자분들 또 동부 화재에서 또 슬로건으로 내미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좀 좋은 기사 많이 내달라고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보들을 드려야 또 기사를 쓰니까. 그 정보를 어떤 정보를 드릴 거냐고요. 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자분들이 전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건설 쪽 기자분에게는 건설 관련 그리고 또 매각이죠. 그리고 경제 전문가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만하는 게 낫겠죠.
지금 영훈 학생의 답변들을 보면 아까 기업 홍보 관련된 이미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스를 끄집어내서 사회 초년병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보험 상품 추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바닥은 어차피 경쟁하는 거라서 그런 식의 저 질문을 나한테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봐야 돼요. 그럼 많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 사회 초년병들 대상으로 한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오히려 좀 많이 배제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보험업 입장에서는 사회 초년병들에 대한 매출보다는 지금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정말 내 가게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치게 금융권에만 좀 이미지가 매몰되어져 있는 것 같은 제 사견이 드는데 동부 하이텍은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하거든요. 파운드리는 뭐냐면 위탁 생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작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어요. 팹이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공장이 없고요.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가의 반도체 칩을 생산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하고 동부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허브 역할을 진행하면서 동부 하이텍의 발전이 다른 이런 작은 반도체 회사들에게도 좋은 기업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동부그룹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올드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메가체가 되고 있는 하이테크놀로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고 시너지를 끌어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진행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영훈 학생이 준비가 늘상 우리 방송할 때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면접장에 와야 돼요. 그 사업을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콘텐츠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텔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 해서 그런지 네. 오늘 홍쌤의 말을 듣고 굉장히 그 덕심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 회사에 네. 대해서 엄청난 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막 파헤치는 게 그런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심 좀 키워보세요. 너무 자, 지금까지 동부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동부그룹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랍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또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게 놀라워서 진짜 강한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었겠죠. 동부 하이텍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동부 하이텍 정도 되는 회사도 모르는 구직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10월 말을 달리고 11월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1월에도 지금 삼성전자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열릴 거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지 못했던 산업과 제품의 기업들의 채용이 이루어지죠. 물론 그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그러하듯이 이공계를 많이 뽑아요. 그런데 이공계만 뽑는 기업은 없거든요. 남자 공대생만 다니는 기업은 없어요. 군대가 아니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틈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틈새를 지금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직활동에 상처받았던 친구들은 지금 20개가 연속으로 광탈했는데 지금 여기서 못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야,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또 다른 스펙을 찾아야 돼.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개 정도 서류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떨어질 수 있고 그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11월 넘어가게 되면 이탈자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저는 경험상 느끼는데 이미 시장의 판이 한 반으로 줄어들어요. 포기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절반에 남아있다 하면 조금은 서류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좀 꾸준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